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시집 읽고 경험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집 읽고 경험 쓰기는 인터넷에서 시 경험 쓰기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이와 관련된 수업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글쓰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호덕이라는 이름을 알 겁니다. 이호덕 선생은 예전에 윤구병 선생님과 함께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에서 생활글쓰기라는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이 생활글쓰기는 이론이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인상 깊게 겪은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 한마디가 생활글쓰기의 기역부터 희읍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한 문장입니다. 제가 교사가 돼서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 글쓰기 기법을 적용해서 가르칠 때보다 이 생활 글쓰기 이론, 자기가 인상 깊은 경험을 진솔하게 솔직히 표현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더 멀쩡하고 좋은 글을 학생들이 써내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임 교사 시절에 약간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 최신 이론을 동원해서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글을 잘 못 썼거든요. 근데 너무 간단하단 말이에요. 자기 인상 깊게 겪은 경험을 솔직하게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글을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걸 보고 이게 현장에서 갈고 닦은 방법이 갖는 힘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시 경험 쓰기는 시집을 읽으면서 자기 인생의 경험과 관련된 시를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다음 그 시와 관련된 자기 경험을 글로 쓰는 활동인데요. 꽤 괜찮은 글을 학생들이 많이 써서 놀라게 됩니다. 제가 글쓰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알게 된 게 글쓰기 훈련이 많이 된 아이들은 주장하는 글, 논증하는 글 이런 거를 잘 씁니다. 근데 글쓰기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논증하는 글, 주장하는 글을 잘 못 씁니다. 이상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글을 못 쓰는 아이들인가? 글쓰기 같은 고급 지적 활동은 세상의 소금과도 같은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계승되는 것이고 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유튜브 쇼츠나 보고 지내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했던 적이 부끄럽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활 글쓰기, 자기 경험 쓰기, 자기가 겪은 일 쓰기를 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이제 깨닫고 예전에 학생들 중에 상당수 학생들을 얕봤던 저의 과거를 조금 반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학생들이 너무 글을 못 써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괴감을 들 때 이 시집 읽고 경험 쓰기를 해보라는 말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수업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집을 학교 도서관에 있는 시집을 한 150권 정도 들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한 바구니 들고 오면 한 150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기서 마음에 드는 시집 고르지 말고 아무거나 4권씩 가지고 가 이렇게 하십시오. 아무거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무 시집이나 가지고 간 다음에 20분을 그냥 읽게 하십시오. 20분을 읽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짝과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1분간 짝의 눈을 보고 아무 말 하지 말고 1분간 눈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시간을 재십시오. 1분 동안 눈을 마주 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떼고 자기 앞에 있는 시집 4권 중에서 자기 짝과 분위기가 비슷한 시 구절 2줄을 찾게 하십시오. 한 편을 찾으면 안 됩니다. 2-3줄을 찾게 하십시오. 딱 5분 정도 시간을 주면 애들이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보고 친구에게 읽어주게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한 줄 전체를 가로줄 전체를 일어나게 한 다음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학생 한 명을 뽑고 그 세로줄 전체를 발표를 시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도 하고 와 하기도 하고 때로 별 느낌이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한 줄을 찾아서 서로 읽어주고 하면 수업 분위기가 훈훈해지게 되고요. 자기 짝과 닮은 한 줄을 찾기 위해서 시를 몇십 편을 보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시를 꼼꼼히 읽으면서 느낌 있는 시 구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는데 인생의 어떤 한 순간과 관련된 시를 한 2편을 찾게 하십시오. 2편을 찾은 다음에 2편 중에 한 편을 골라서 자기 시와 관련된 경험을 쓰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별다른 기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학생이 꽤 괜찮은 글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오미리 학생이 쓴 아버지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아버지에 대한 시를 읽고 아버지가 후라이팬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저는 2003년, 2004년에 제가 오미리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자그마치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쓴 이 학생의 글을 제가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었고 제가 어느 순간에 이 글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수업 시간에 지난 20년 동안 생활 글쓰기 할 때 미리가 쓴 이 글은 우수사례 모범글로 계속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렇게 글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우리 독서와 작문 교과서를 만들면서 제가 오미리 학생에게 이 글을 교과서에 실른다는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가 예전에 남겨놨던 이메일 주소로 찾았더니 이메일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메일 앞에 있는 걸 검색했더니 어느 복지센터에 이메일이 나오는 거예요. 안내문 있으면서 문의사항은 이 이메일로 했는데 옛날에 미리의 이메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센터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오미리 손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육아휴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같이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같이 공부한 그 선생님이라고 제 이름을 밝히고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연락이 20년 만에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 글을 실겠다고 동의를 얻었고요. 미리가 너무 기뻐했고요. 이 글에 담긴 마음이 참 어질고 따뜻하고 사람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 20년 전의 제자의 글을 저는 교과서에 실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고요. 선생님들도 이 시집 읽고 경험 쓰기 수업을 하시면 언젠가 세상에 알리고 싶은 그런 소중한 글들을 선생님의 교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따뜻한 글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이 시집 읽고 경험 쓰기 수업입니다.